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과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트렌드 코리아, 그 다음 창의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 되는데요. 자, 이 10개의 그 소비자 트렌드의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축약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 그 닭띠 해이죠. 2018년 개띠, 그 다음에 2019년은 돼지띠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뭐 외우셨을 것 같은데, 그죠? 지소범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핵심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서 바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뭐 이러한 그 어떤 그 명명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할 것 같아요. 각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뭐 쉽게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것이 마케팅의 효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젝트명을 뭐 예쁘면서도 각인 효과를 부각하도록 명명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2017년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시켰던 용어가 바로 욜로이죠. 2018년에는 소확행, 뭐 워라밸 등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는 뉴트로로 정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욜로에 보시면 뭐 치킨런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2018년에는 웩 더 도그스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피기드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니셜을 따가지고 영문 이니셜을 우리가 각인 효과를 부여한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뭐 이렇게 쭉 다뤄보게 될 건데요. 자, 2020년 쥐띠해죠. 2021년 소띠해였습니다. 2022년은요, 이제 호랑이띠죠. 각각의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뭐 페르소나, 온택트, 나노 사회와 같은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다양하게 어떤 이 분리된 정체성을 갖게 되죠. 뭐 직장에서 그 다음에 뭐 퇴근 후 이 정체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뭐 욜로가 한참 이렇게 유행으로 만들어졌었죠. 이 평소와 또 뭐 덕질할 때 우리가 좋아서 하는 뭐 이런 걸 할 때 또 이 정체성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일상에서와 또 SNS를 할 때의 어떤 정체성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SNS에서도 뭐 이렇게 뭐 카톡이나 또는 유튜브나 또는 뭐 인스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그 다른 정체성으로 이렇게 소통을 좀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그 핵심인 페르소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마치 그 중국의 그 병검배우라고 하죠. 이거 필요에 따라 가면을 순간순간이 바꾸잖아요. 그렇게 바꾸어 쓰듯이 이거 현대 그 소비자들이 매 순간 이 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한다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가면을 이제 그 뭐 학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죠. 사람은 결국 이런 그 페르소나를 통해서 그 우리의 그 일상 그 삶 속에서 어떤 그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바꾸어가고 또 주변 세계와 이 소통도 하고 그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현대 사회가 이 매우 그 복잡하고 또 이 개인화된 그 다양한 매체들이 있죠. 이러한 그 다매체 사회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가 더더욱 좀 그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수식으로 이제 멀티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요.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 이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 그 인간의 어떤 그 다원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그 확장되지만 이 역설적으로도 따져 생각을 해보면 이 정체성이라는 건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어떤 뭐 이 개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요. 각각의 어떤 그 SNS 영역에서 자신의 다른 모습들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사회 이슈화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 있어서 이 나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다양한 이런 매체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인들의 오히려 그러한 그 고민이 뭐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021년도에 대표적인 이제 온택트. 보시면 카우보이 히어로의 약자를 쓰고 있죠. 2021년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온택트, 즉 온라인과 언택트의 합성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불가피하게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처럼 이 온라인과 언택트의 시대가 된 어떤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가 이제 그 나노 사회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나노라고 하면은 10억분의 1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자체가 또는 전 세계가 극도로 이렇게 그 극도의 단위로 이렇게 미세하게 나누어지는, 즉, 우리가 소비자 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극세분화 되어 가지고 개인 맞춤화 시대를 이제 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적인 이러한 그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관찰되는 그 여러 그 변화의 근본에 이 나노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이 세분화되는 것은 아닌지, 또 거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세분화되는 고객의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이제 뭐 장기적 경영 전략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개인화의 그 원인으로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할까요? 흔히 뭐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를 지적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이제 뭐 전부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이거 하나의 뭐 흐름이라고 할까요? 큰 물줄기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하나의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각자 도생의 형태로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그 나노 사회로 쪼개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것이 과연 새로운 기회가 될지, 위기로 끝날지에 대한 우리가 이런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큰 이제 그 별이라고 하죠. 우리가 핵심 키워드만 쭉 봤는데요.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어떤 그 데이터를 보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러한 그 트렌드를 사실은 미리 전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 연도를 예측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울대 이 소비자 트렌드 코리아 이 센터에서, 그죠? 사람들이 이 내년에 가장 중요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구성을 해서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 어떤 그 식견들이 다 반영이 되었겠죠.
트렌드에 따라서 후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것이 결국 빅데이터에서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도별로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2년도의 별이 나노 사회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10억 분의 1 단위로까지도 초미세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심 물줄기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극소 단위로 이렇게 파편화된 사회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변화의 근원은요, 바로 이 쪼개지고 뭉치고 또 공명하는 이러한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게 개인화되는 이러한 그 큰 메가 트렌드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방역 정책들이 펼쳐졌었죠. 이러한 것들의 가속으로 인해 가지고 홀로 살아남기 위한 뭐 이런 사회로 사회 각 계층이 매우 세분화되었다. 그래서 나노 사회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머니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광을 찾아 사람들이 몰리던 그 시대죠. 골드러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입원의 어떤 그 다변화 및 극대화가 이제 지향되는 사회로 점차 세분화되더라. 그래서 뭐 투잡, N잡 요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투잡, N잡 또는 성장과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실현의 그 수단으로서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돈벌이에 나선다는 이런 의미도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득템력이라고 되어 있죠. 득템. 뭐 표준으로서 뭐 쓰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언어는 어차피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신생 언어가 자꾸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신의 단어들이. 자, 경제적 지불 그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뭐 이러한 그 어떤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비자의 그 능력을 이제 득템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이 소비자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나만의 또는 독특한 그러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이해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득템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촌스러움이 힙해진다. 뭐 이런 현상을 이제 그 러스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 고유의 매력을 그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 그다음에 편안함의 어떤 거 이런 것까지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 도시 공간의 어떤 그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여러분들이 그 도서관이나 또 서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단순히 그 뭐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그 포토존, 멋진 포토존을 제공을 하고 또 다양한 뭐 음식도 제공이 되고 그죠. 볼거리를 막 제공을 하죠. 이렇게 복합 어떤 그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서점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화려한 영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뭐 시골 향이 나는 거죠. 뭐 이런 또 이 뭐 재택근무나 원격 학습 뭐 이런 기회가 늘므로써 이 도시 생활에서 어떤 그 뭐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별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공간과 같은 것을 구성을 함으로써 좀 러스틱한 라이프를 제공할 수 있는 소비 성향을 좀 대신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시 플레저가 있죠. 바로 이 팬데믹 시대의 어떤 그 건강 그리고 면역 뭐 이런 것이 뭐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이 젊은 층들이 이 소비층들의 다변화로 인해서 이 오히려 건강 관리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시장들이 급성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 헬시 플레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인공지능 기법이나 이런 다양성이 사실은 접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X10 is back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성세대. 그다음에 예, 밀레니엄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MZ세대. 이 사이에서 이제 그 X세대, 그죠? 예, 이 X세대를 이제 지칭한다는 것이 X10 예, is back입니다. 어찌 보면 주류 또는 비주류일 수 있는 뭐 이런 중간에서 딱 끼어 있는 이런 세대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며 또한 그 자신의 어떤 그 뭐 어린 자녀들, 10대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뭐 공유해야 되는 예, 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X10 is back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지금 2022년도에 이런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이 소비층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존의 기성세대와 서로 융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떤 그 성향의 소비자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기업의 전략이 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시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뭐 자기 관리에 좀 철저한 신인류를 뭐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실제감 테크.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런 새로운 어떤 그 메타버스의 개념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여러 기업들이 다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로 점차 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그 니즈에 충족되기 위한 방향도 있고요. 또 이 나노 사회 또 이 온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라이크 커머스가 있죠. 자, 여러 이제 그 인플루언스들이 그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 이 상시 쇼핑이 가능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소비자 개인이 뭐 어떤 그 독자적으로 네, 어떤 상품의 기획이나 제작, 판매까지도 하는 예, 뭐 프로슈머의 개념으로서까지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네, 내러티브.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다루어 보게 되는데요. 현대의 어떤 그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서사라도 실제 및 허구의 사건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갖춘 는 어떤 순간이 어찌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것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만들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주목할 만한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쉽게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 내러티브 자본이다. 자본하면 우리가 또 경제적인 관점으로 금융 자본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영역도 우리가 하나의 그 독특한 영역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힘들게 살아온 그런 시대일 수도 있는데요. 온택트.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바꾸고자 하는 피보팅으로의 전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노믹스가 돼 있죠. 네. 즉, 이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네, 그리고 세계의 어떤 경기가 새롭게 V 곡선을 그리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제 이러한 영역이었던 것이죠. 2020년도에 급격히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2018 금융위기 이후에 항상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브이노믹스로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러한 어떤 변곡점이 항상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언택트로의 어떤 그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게 소비자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이 브이노믹스 패러다임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뭐 장기화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이런 전략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는 다행히 성장 예측치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좀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그 현장에 계시는 뭐 여러분들의 그 노력 덕분이겠죠. 브이노믹스로의 어떤 그 전환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이어드 홈입니다. 말 그대로 집의 기능이 바뀐다고 할까요? 예. 어떤 그 의식주의 기본 기능에서 뭐 업무와 휴식, 놀이, 뭐 창의 기능까지도 그죠. 모든 집에서 다 해야 되는 뭐 이런 공간으로서 바뀌게 되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 어떤 그 잠만 자는 공간,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의 변화는 이 변화하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미래 소비 산업 어떤 그 변화의 요람은 단언컨대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뭐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또 하나 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사실은 자동차 영역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이동 수단이 아닌 거죠.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4단계 내지는 5단계 완성 단계로 갔으면은 그게 새로운 주거 형태가 될 수 있거든,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산업의 그 변화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동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자본주의 퀴즈가 돼 있죠. 자본주의 퀴즈. 예, 돈과 소비에 이 편견이 없는 그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뭐 여러 이러한 그 자본주의 속에서 자란 태생적으로 그죠. 이러한 그 자본주의 생리를 이 몸으로 이 체득한 세대가 소비의 이제 그 하나의 주체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 이 돈에 밟지 않으면은 정말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활 신조가 점차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경제 그 관념으로 무장한 어떤 그 자본주의 퀴즈라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향후의 브이노믹스를 그 이후를 또는 이끌어갈 하나의 그 세상을 이끌어갈 어떤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뭐 경제 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부모님들의 그 교육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죠.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그 자녀들에게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그 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을 직접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해보고 뭐 잃어도 보고 돈을 실제로 이제 벌어도 보고 그 실제로 해보고 뭐 이제 전공과 매칭을 시켜서 코딩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계속 이 자본주의 퀴즈라고 하는 개념과 연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의식 또는 인식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것을 한번 맞닥뜨려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뭐 이런 다양한 뭐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거침없이 피보팅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위기 상황에서의 그 어떤 방향 수정을 넘어서 축 자체를 옮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변화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거침없이 말 그대로 이제 피보팅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브이노믹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삶의 패턴 자체에 이 온택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기적 끝에 어떤 대세일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그 뭐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이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롤코 라이프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G세대의 어떤 걸 롤러코스터의 어떤 걸 라이프. 굉장히 이제 그 변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굉장히 어떤 그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반영한 어떤 그러한 용어로서요.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거지 하는 용어가
참여를 좀, 참여를 좀 중요시하고 일상의 재미를 좀 찾아가는 이런 패턴을 좀 반영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운동, 뭐 줄여서 이제 오하루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자기 관리에 투철한 MZ세대의 특성, 그다음에 정체의 시대에 운동으로 어떤 그 성취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건강에 방심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더 어떤 그 경제적인 투자도 하면서 소비 성향도 이렇게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비자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설계하는 이러한 그 어떤 액티비티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런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엔 N차 신상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 아나바다 운동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고 있죠. 과거 이제 뭐 이 아나바다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어떤 중고거래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이런 중고거래 시장에 기존에 이제 회원 확보가 많이 된 상황에서 점차 이제 유료화 되고 이 회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으로 연계시킬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영역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그런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놀이터라 그럴까요? 뭐 투자처, 놀이터, 또 커뮤니티 이런 플랫폼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지역 사회의 다양한 뭐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중고마켓에 열광하는 뭐 이러한 소비자들의 그죠 감성을 끌어안아가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CX 유니버스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고객의 어떤 그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고객 관계 관리, CRM을 넘어서요. CEM, 고객이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이 패턴이며 모든 것들을요,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고객이 재방문했을 때에 그 고객이 좋아하는 색상을 추천한다든지 또는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했던 이런 물건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추천 시스템으로까지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CX 유니버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1년도를 이러한 CX 고객 경험의 어떤 그 원년으로 생각을 한 것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나오죠. 한 사람이 뭐 아까 여러 정체성을 가진다고 하는 이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죠. 네, 이런 게 자기 진단 테스트기 뭐 인기라고 할까요? 예. 자, 팬데믹 시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진짜 같고 또는 초개인화된 시대 자신의 표현 방법 이렇게 뭐 다소 좀 막연한 표현으로 이제 현재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진짜 나의 진정한 나는 누구냐는 거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그 현대인의 어떤 그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뭐 이런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런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사는 걸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금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리 추정을 하고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 사회가 만들어가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객이 뭐 전도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휴먼 터치라고 돼 있죠. 자, 언택트 시대 굉장히 이제 역설적이게도요. 인간적 접촉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이런 역할이 오히려 더 소비자들이 더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오히려 더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언택트가 편리할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진심이 담긴 어떤 그런 그 감정 전달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감성이라고 표현하죠.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감성, 공감,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로 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첨단 기술들이 도입될수록 오히려 더 이러한 휴먼 터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의 손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그리워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앞서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언급을 했었죠. 그죠? 바로 별입니다. 그죠? 복수의 가면. 고객 세분화에 대한 어떤 디지털 기법으로서 우리가 고객을 이 페르소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 사람들이 개인 맞춤화까지도 해줄 수 있는, 즉 여러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고객 세분화를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해서 정밀 분석해서 그걸 마케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을 기업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나온 것이 멀티 페르소나 2020년도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별이 큰 물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라스트 이코노미라고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페어 플레이어, 또 스트리밍 라이프, 그다음에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등 뭐 다양한 현재 용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펜슈머 부분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직접 투자 및 제조 과정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서포트 활동이고요. 고객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의 개념과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많은 여러 대중으로부터 다양한 어떤 그 펀딩을 조성하고 우리가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이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다 제공을 받고 거기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서포터의 역할까지 한다. 고객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슈머의 개념과 함께 매칭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화 생존, 58세대, 그다음에 편리미엄, 업글인간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업글인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거죠.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성향. 그 다음에 어제보다 나은 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삶의 어떤 그 질적 변화를 지향할 수 있는 업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물론 우리가 항상 그 과거의 삶보다 미래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뭐 이런 것이 필요하죠. 거기에 본인들의 어떤 그 성향에 있어서 이 성공보다는요, 자신의 어떤 그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성향이 더 깊이 있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업글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키워드를 보시면 컨셉을 연출하라, 세포마켓, 요즘 옛날 뉴트로, 필환경 시대, 그 다음에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용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컨셉, 즉 가성비 혹은 뭐 가심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감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개인의 감성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 어떤 개념을 활용할 것인지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미리 뚜렷한 목표 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옛날 뉴트로, 옛날 것을 단순하게 그냥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이런 감성까지도 다 반영을 한 새로운 형태의 뉴트로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시고 있죠.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에서요. 우리가 BI 개념을 앞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디시전 하겠다. 어떤
새로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우리가 어떤 그 지혜나 단순한 그 지식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의 지혜와 통찰력이 물론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데이터에 근거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은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겠죠.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뭐 카페, 책방, 전시회장, 또 소비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는 뭐 이런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뭐 밀레니얼 가족도 있고요. 그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그것들은 이제 매너 소비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워라벨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만, 워커벨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용어가 기존의 용어에서 그죠? 이렇게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죠. 자, 워커벨. 즉, 일과 삶의 단순한 밸런스, 직장에 있어서 이 소비자들의 어떤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매너 소비자. 그래서 신세대 직원들의 어떤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소비자들도 의식, 당연히 소비자로서의 충분한 어떤 그 행동 등을 해줘야 되죠. 자, 매너 소비자는 워라벨에서 뭐 파생된 용어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워커벨. 즉, 고객의 어떤 이런 매너 있는 행동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도 또 고객들도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일환으로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신세대들에서 중요한 용어로 워라벨, 워커벨 이런 용어들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도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이 많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뭐 웰빙 또는 힐링, 뭐 욜로 뭐 이런 용어들과 함께 작지만 자신의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삶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가성비에 가심비를 더한다.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 많이 씁니다만 가심비, 가격 대비 뭐 성능이 뛰어난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리적 만족감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커피라도 뭐 호텔에서는 비싸게 이렇게 받아도 되는 이유가요. 내가 그만큼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소비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성비 정책을 펼칠 것인지 가심비 정책을 펼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객관적인 물론 정확한 기준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다. 자, 오라벨은 뭐 많이 언급이 되죠. 일과 삶의 밸런스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여가와 성장을 함께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짙어지는 세대들이 많다. 언택트 기술 앞서 많이 언급이 되었었죠. 나만의 뭐 케렌시아, 홀로 잠시 숨을 고르는 이런 뭐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매칭을 시켜가지고요. 어떤 공간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 전략으로서 나만의 뭐 케렌시아라고 하는 표현도 언급이 됩니다. 자, 만물의 서비스화다. 서비스가 상품의 본질이다. 그래서 실제 이 돈의 지불에 대한 그 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것들이 있죠. 자동차로 우리가 뭐 어떤 그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가면 엔진오일을 받는 바꾸는 비용 당연히 우리가 지불합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에 더 큰 고객들은 더 크게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만물의 서비스와 등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력, 자본이 되다. 어떤 그다음에 그 미닝 아웃 또 이 관계를 다시 써보려 해. 세상의 주변에서
예, 나를 외치다 등과 같은 2018년도에 많이 회자되었던 용어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2017년 네, 바로 이제 욜로의 대표 키워드가 있었죠. 자, 새로운 B 플러스 프리미엄, 즉 가성비,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고 가심비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격 정책을 여러 단계로 좀 나누어 보는 이런 정책이고요. 나는 핑미 세대, 뛰어난 역량과 스펙을 갖췄지만 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단한 삶의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을 이제 반영한 시대 용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 기술, 캄테크, 조용하다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시나브라라고 표현과 마찬가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싹 그죠 스며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고 뭐 이런 겁니다. 많은 영역에서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영업의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인적 자원이 더 중요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성이 더 필요한 그죠?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죠. 내 멋대로 일코노미, 자발적으로 혼자의 소비 생활을 많이 한다. 결국은 우리가 30%에 달하는 1인 가구 이런 정책의 일코노미와 매칭을 시켜보면은 결국은 상품을 팔더라도요 큰 수박 하나 전체를 다 우리가 소비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쪼개서 팔아야 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멋대로 일코노미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버려야 산다. 바이바이 센세이션. 소비자가 만드는 수요 중심 시장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공유경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O2O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죠. O2O 혹은 O4O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건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국은요, 동시에 경계가 모호한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경험이즈 뭔들, 그 다음에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공동체의 비전을 위한 뭐 이러한 지혜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즉 아무리 철저하게 개인화되는 삶이라고 하지만 공동체의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창의성 파트입니다. 미래 사회의 그 직장인들의 요구사항 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왼쪽에 있는 뭐 복합적 문제 해결, 대인관계 역량, 뭐 인적 자원의 역량. 이것이 과거에 직장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뭐 사항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요. 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비판적 사고를 겸비한 창의성 인재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거기에 뭐 지휘와 통찰력으로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그 전공 파트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그 어떤 생각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에 창의성까지 겸비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또는 창의성을 어떻게 잘 길러줄 수 있을까? 또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러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렇지만 사람이 할 영역과 뭐 인공지능이 할 영역은 서로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과거에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오히려 본인들의 그 취미 생활에 있어서 뭐 공연이나 글쓰기나 공예나 뭐 악기 연주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뛰어난 역량 발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을 때에 여러 데이터들의 어떤 그 축적에 간접 경험들을 많이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독서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독서는 모든 공부의 뭐 기초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했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면 간접 경험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뭐 독서의 중요성. 뭐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 파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중요성을 앞서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바다, 우주, 뭐 생명의 영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트렌드라고 되어 있죠. 즉,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시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력을 키우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분석을 하는 것에는 결국은 지금까지 쭉 2017년도부터 2022년도에 큰 변이를 살펴보셨듯이 어떤 형태로 소비자들의 또는 고객들의 또는 우리 뭐 거래 파트너 기업들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주시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쪽에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